네, 한 달 뒤면 새 학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교육부가 어제 등교 수업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 연결해서 그 내용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유치원생, 그다음에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 그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그냥 무조건 등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차관님? 네, 작년 한 해 저희가 예기치 못한 코로나 감염 때문에 네, 계약 연기가 불가피했지만 올해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예,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은 음, 2단계까지는 매일 등교하도록 한다는 게 이제 저희 방침이고요. 네, 아까 고3의 경우는 조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마다 조금 다르지만 음, 학교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네. 등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 같은 이게 돌봄 문제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건가요? 예, 돌봄도 큰 이유 중에 하나고요. 예, 또 아시는 것처럼 생애 초기 단계, 예, 특히 유치원이나 초등 저학년 단계는 음흠. 친구들 또는 또래들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서 사회성 함양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인생 전체로 보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죠. 아무튼 학교 적응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습니다. 이런 게 고려가 됐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런 건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돌봄 종사자나 교육 종사자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에서 좀 우선순위를 좀 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의가 있었지만 조금 전에 지금 질병관리청 관계자하고 인터뷰를 했더니 그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해보면 큰 네. 문제는 없겠습니까? 네, 저희도 그런 내용 중심으로 그간의 방역 당국하고 협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예. 다만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질병청에서는 중증 또 사망 예방 또 의료나 방역의 필수 기능을 유지하는데 최우선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말씀 주신 대로 저희도 교육 분야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안전 또는 건강 네. 이런 등의 이유로 네. 조금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백신이 워낙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겠죠. 자, 이 문제부터 좀 한번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얼마 전에 이제 큰 뉴스가 됐었던 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논문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코로나에서 학교 내면 그러니까 비교적 안전했다는 내용의 논문이 이제 그 보도가 되면서 상당히 이제 그 논란이 거셌는데 이 문제는 지금 교육부에서 좀 점검을 좀 한 내용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저희 차원에서도 질병청과도 협의하고요. 네. 또 저희 나름대로도 작년 한 해 또 금년 그 1월 중순까지 구체적인 학생 대상 감염 실태, 즉 네. 감염 경로 분석이라든지 예. 인구 구성비 대비 우리 이제 학생 연령층의 감염률이 어떤지 예. 저희가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예. 예. 인구 구성비 대비해서는 아동이나 청소년 감염 비율이 낮다는 그런 결과는 얻었고요. 오. 또 한 가지 감염 경로에 있어서도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감염되는 비율은 가정이나 학교 밖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어서 결론적으로는 학교 방역이 잘 되었고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했다 이런 결론에 저희가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염 경로에서 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았다라는 것을 이게 이제 비대면 수업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연령적 특성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다고 봅니다. 예. 전반적으로 말씀 주신 대로 학교에 가는 시기도 낮았고요.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이들에게 마스크 쓰기라든지 이런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좀 지키도록 네. 학부모님들한테도 협조 요청을 했고요. 음흠. 또 학교에 등교할 때나 또 학교 밖에 생활할 때도 철저히 좀 지켜주도록 저희가 교육하고 안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좀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합니다만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면 등교 수업을 좀 더 확대를 해도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따라 나올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점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한 해는 아시는 것처럼 4월에 들어서야 겨우 온라인 방식으로 저희가 계약을 결정을 했거든요. 예, 예. 이번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원, 초등 저학년 또 특수 학교나 학급에 다니는 우리 장애 아들 경우는 우선적으로 좀 매일 등교할 수 있도록 하는 네. 결정에는 이런 분석들이 근거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차관님께서도 뭐 충분히 짐작하시겠지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가 비대면 수업이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학력 격차가 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네네네. 관련 조사나 연구를 좀 교육부 차원에서 하고 있나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그간에는 시도교육청이나 학교를 통해서 물론 전수는 아니지만 네. 필요한 대로 자료 수집을 했고요. 네. 저희가 기초적인 판단은 그런 학교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판단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다만 이 부분이 학력 문제만이 아니고 아이들의 정서 문제라든지 사회성 등의 전인적인 어떤 그 성장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나 결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길게는 뭐 종단 연구까지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단 연구라고 하는 건 어떤 개념이에요? 예, 지금 이제 뭐 흔히 장학년부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이 향후에 학년을 올라가며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계속 추적해서 이제 추적해서 관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뜻이군요. 네네. 지금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를 연다고 했던데 이건 어떤 센터가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기초학력 부분은 지금 뭐 비단 코로나뿐만 아니고 네. 코로나 이전에도 소위 사회 양극화에 따른 계층 간의 학력 격차라든지 학력 격차가 그 이후에 소득 문제라든지 네. 삶의 질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예. 따라서 그 기초학력 보장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게 이제 이 정부 국정과제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였고요. 네. 네, 이 기초학력 보장센터 또는 국가 기초학력 보장센터는 검사 도구 개발이라든지 또 학교에 대한 컨설팅 자료 개발, 또 연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전반적인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학교 현장의 여러 가지 노력들을 지원하는 그런 중추적인 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 작년 1년 동안 이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돌봄 교실인데요. 네네. 초등학교가 교실을 제공하면 지자체가 이제 돌봄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여기서 참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 네네. 지자체의 어떤 뭐 형편에 따라서 이것도 또 다르다. 그다음에 또 학교에서도 공간 부족이 있는데 계속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이런 이야기가 좀 계속 나왔는데 이거 좀 종합 검토가 좀 됐습니까? 네. 얼마 전에 이제 발표를 했지만요. 돌봄 운영 주체와 관련해서 네. 이 학교 돌봄터 사업은 예. 학교가 공간을 제공하고 운영은 지자체가 맡는 이런 일종의 협업 사업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그간에 저희가 많이 돌봄 서비스 확대를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제 수요보다는 좀 못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늘려가야 됩니다. 네. 다만 걱정 주신 대로 지금 그 두 가지 즉 지자체 형편에 따라서 혹시 돌봄 질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냐 네. 이런 지적 주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고 복지부라든지 여가부 같은 중앙정부 또 지역교육청 등과도 이제 협업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거고요. 네. 또 한 가지 그 문제가 돌봄 전담사 분들의 그 신분 불안이나 그렇죠. 처우 문제인데 그렇죠. 이 부분도 기존에 학교 돌봄에 종사했던 분들의 경우는 인사 이동, 즉 그 전환 배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이렇게 공무직으로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권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차관님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일부 학부모들이 지금 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뭐냐면 등교 선택권을 달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네. 이건 좀 교육부에서 좀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등교 선택권을 보장해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등교 선택권이라는 게 이제 학부모가 판단해서 학교에 이제 보낼 수도 있고 안 보낼 수도 있게 이제 하자라는 그런 발상이잖아요. 그럼 이게 네네. 학교 운영이 어려워진다라는 건가요? 교육부의 판단은? 그런 측면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물론 뭐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그런 요구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네. 특히 그 유초, 초등 저학년 또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나 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독특한 그 교육 과정 또 학교 문화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서나 사회성 함량을 또래들이나 선생님들과의 관계에서 형성을 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교육적 고민을 많이 했지만 선택권을 보장해드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원격 수업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렇게 되면 따라붙는 이야기가 등록금 인하인데요. 네네. 교육부 입장은 뭐예요? 예, 작년 한 해 저희가 등록금 인하 또는 감면 요구들이 많았고요. 거기에 네. 일부는 부응해 드렸습니다. 대학으로 하여금 등록금 감면이나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네. 측면 지원을 저희가 재정적으로 약 한 네. 1,000억 원 정도 국회 심의를 얻어서 지원해 드렸고요. 네. 금년에도 그 작년 추경 때 반영한 예산을 통해서 대면 수업이 어려운 이 비대면 또는 원격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지원들을 했습니다. 네. 아울러서 등록금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한 대출 이자 감면이라든지 특별 장학금 확충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그런 불만이나 또 그 여러 가지 대학의 어려움들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또 그 등록금 깎아줄지 말지 결정권은 대학에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리를 하면. 예, 대학 알겠습니다. 등록금에 대한 결정은 뭐 학교 구성원들 같이 알겠습니다. 머리 맞대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마지막으로 이 질문 좀 드려볼게요. 최근에 이제 불거진 문제가 미인과 대한 교육시설이 이제 코로나19 감염 경로가 되는 경우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좀 교육부 대책을 좀 세우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중대본 차원에서도 네. 그런 지침이 있어서 네. 제가 TF 팀장으로 해서 지금 관계부처 합동 TF 팀이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예. 지금 방역 당국, 지자체, 예. 교육청 등이 합동으로 지금 현황 파악은 물론이고 관련 방역 점검을 꼼꼼하게 지금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미인과 대한 교육시설의 관리 주체가 교육부인 건 맞나요? 사실상 그간에는 법상 그 관리 바깥에 즉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이게 워낙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근데 미인가 하면은 교육부가 파악을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미인가 하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017년에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네. 파악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 2017년? 당시는 예. 약 한 280여 개 예. 시설이 있다고 파악이 됐었고요. 네. 다만 관련 단체에서는 약 한 500개 정도가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이 이유가 이제 운영 형태가 아주 다양하고 또 알겠습니다. 밖으로 이렇게 드러내기 싫어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불거진 일단 일입니다. 실태 파악부터가 좀 돼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저희가 해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차관님.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었습니다.